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선택 과목으로 돌려서 역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대가 근 20년을 갔는데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10년, 옛날엔 30년을 한 세대를 잡는데 요즘은 10년만 하더라도 세대 자체가 바뀝니다. 근 20년 동안 한국사를 안 가르쳤다는 자체가 아마 지금의 지금 대한민국의 이념 전쟁으로 가는 배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자기 취미 성향에 의해서 이 국론이 분열되는 경우까지 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때 그 사건으로 국사를 선택으로 돌렸다는 그 사건이 지금 이런 큰 파장을 몰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걸림돌이 누구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2600년 전에 진무대노, 신무천왕의 역사관을 조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조선사에서 적어할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4300년 전의 당군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이유가 가장 명백한 이유, 한국 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선사에서 드러낼 인물이 당군이기 때문에 당군 제거 작업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아까 일대 조선 총독부에서 말한 그 양반 그 말 그대로 당군을 제거하는 것이 한국 조선 사람들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핵심을 봤다고 봅니다. 당군을 부정하기 위해서 20페이지의 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쓸 정도의 정력을 누가 여드렸을까? 그럼 결국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이 결국은 뭐냐? 한국 사관의 정립이 주 목적이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20만 권의 책을 이제 없애면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제 뭐 말씀 주셨듯이 당군 성조를 실제 인물로 뭐 부정한다든가, 예. 뭐 또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한민족의 기존 역사의 아주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 가지고 그거를 과장되게 이제 기술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가지고 역사로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참 말 그대로 중요한 이번에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2018년 동국대 출판부에서 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제 일본 학자인데요, 보면요, 서지학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후지모토 유교라는 이 교수님이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책을 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충격입니다. 어떤 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권을 뺏어간 적도 없다 했는데 이분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은퇴 후에 그 대일항쟁기 때 한국에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흘러간 속된 말로 뭐 밀반출될 수도 있고 뺏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책을 몇 권을 찾아내느냐? 5만 권을 찾아냅니다. 개인이 일본 열도에서 5만 권을 찾아냈는데 그러면서 그걸 파트로 나눠가지고 책을 계속 출판해 왔는데 작년에 어떤 책을 냈냐면 약 이제 2,960권의 책을 역사 관련된 서적입니다. 약 3,000권의 책을 묶어서 책을 작년에 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다른 서적은 일본 정부로부터 교육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 책을 낼 때만은 절대로 지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심하다가 한국의 동국대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동국대와 연결해가지고 이 책을 작년에 냈는데 보면요, 이런 사건 하나를 보더라도 개인이 일본 열도에서 5만 권을 책을 찾아내가지고 조선에 관련된 책을 찾아내가지고 책으로 엮을 정도라면 과연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국가 단위에서 나서가지고 조선에 있는 말 그대로 총구석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서를 수거해가지고 가져갔다면 과연 얼마만큼 가져갔겠느냐. 개인이 찾아낸 것이 5만 건이면 이거는 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20만 건이 아니다. 그런 저는 아예 그럽니다. 이는 100만 건일지 1000만 건일지 상상 자체를 못한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1922년 사건, 조선사 편수에 있는 사건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남선 선생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참 제가 보니까 그분이 쓴 그 조선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야, 이는 이렇게 대일항쟁기 때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한 분이 있구나. 이 최남선 선생이라든 이농화 선생. 근데 이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일본이 조선사를 써준다 하니까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조선사 편수에 몸을 담았다는 거. 조선사를 써준다니까 학자로서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역사관을 보니까 또 다른 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922년 8월 2일 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최남 선생이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계속 책을 수거해가지고 뺏어가는 것을 한번 말 그대로 그게 대응을 합니다. 엄청나게 말 그대로 반발을 하는데 왜냐?
왜 당신들이 우리나라 역사 조선사를 써준다고 전국을 곳곳을 다 뒤져가지고 역사책을 가져왔는데 왜 그 역사책을 없애든지 가져가느냐. 남겨놔야 될 거 아니냐. 그 역사를 가지고 조선사를 써야 될 거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그 항변 그대로 해가지고 1925년부터 37년까지 약 1600권 책이 있는데 이것도 일본이 가져가려는 걸 최남 선생이 막아가지고 복사본을 뜹니다. 이 보존하다 도서관이라든지 남겨놓자 해가지고 남겨놓는데 문제는 강복 후에 이 책도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본다면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면 큰일 날 고조선 우리 한국의 고대사를 증명할 책이 없어서 지금 단군 조선이 신하다 배달의 나라가 신하라 이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충분한 자료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자료가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수탈을 당해가지고 한국사를 정립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 하지만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그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이 쓴 책을 보면 한국사의 원형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그분들이 잡아놓은 역사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과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이번에 이런 조선 총독부 자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면에서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치밀한 전략 속에서 조선사는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어느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속된 말로 조선사가 만들어졌을까?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나자마자 바로 작업에 들어간 것이 조선사 작업이었습니다. 조선 총독 그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 작업에 들어갔었고요. 특히 어떤 기록이 있냐면 조선을 강압으로 이렇게 조선을 점령해 놓고 그 다음에 뭔 작업을 했냐면 이 조선의 모든 지역의 유지라든지 선비들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결국 나중에 들어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유지급들 이 조선의 그런 세력 세도가라든지 그런 쪽에 서로 연결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역사서를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작업이 뭐냐면 실제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데 조선사 편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사 편수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이때는 말 그대로 뭐 자연스럽게 역사서를 문화서라든지 이런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책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 그럽니다. 아예 깨놓고 사투리지만은 또 어떤 말이냐면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면서 총구석까지 뒤졌다. 총구석까지 뒤져가지고 한국의 역사 문화 관련된 모든 서적을 다 가져갔다.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여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참 너무 충격받아요. 역사가 없어가지고 조선사가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정책적으로 조선에 있던 모든 역사서를 다 가져가면서 역사를 썼는데 그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조선사 편수의 사업개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왜 일본이 조선사를 쓰게 됐을까 하는 배경을 여기서 자기들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뭐냐면 차라리 이러한 사설을 대신하여 공명정확한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내어 그들에게 읽게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동화의 효과, 식민지죠. 식민지 국민의 동화의 효과를 가져오기는 측정이다. 역사서를 새로 만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조선민족의 기원과 국가의 개창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이 나라 고유의 사화와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고 오로지 기록에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번에 역사서를 만드는 이런 이 이야기가 조선사 편수의 사업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진정 그들이 우리 조선의 역사를 써준다면 그동안 내려왔던 사화와 사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조선사를 써줘야지 왜 이것을 일체 무시하고 새로운 사설을 쓰게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결국은 이런 뻔히 조선 총독부의 의도가 보이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뭐 일체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부의 모든 그 경찰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 국토를 다 뒤져가지고 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아마 세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겁니다.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해외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나라는 식민지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보면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그게 그리 않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참
언어에서 보면 그 대일 항쟁기 때 근 800만이 희생을 당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찾았는데 광복을 시켜놨는데 이런 역사는 저는 세계에 유일하다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광복을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투쟁을 하고 자기 한 몸 불살라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낸 민족은 전 세계에 오직 우리 민족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그 자신의 역사도 쓰기도 상당히 좀 힘들고 바쁜데 남의 나라 역사까지 손을 대 가지고 이 기구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한 뭐 십몇 년 동안 이제 지속을 시키면서 역사를 쓴다는 게 참 여러 가지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이렇게 해서 써진 내용, 사실 이게 상당히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이제 단군 성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고대사라는 측면에서 그 조선사에 쓰여진 그 주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결국은 한국사관의 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결국은 일본의 역사가 이제 조선의 역사보다 오래됐고 말 그대로 국가의 발전이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그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선의 상고사를 거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선사 내용을 들어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뿌리 주체가 없다. 뿌리 없는 민족이고 뿌리 없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민지 국민이 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그런 논리 속에서 조선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논리 속에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에서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사는 배우면 배울수록 긍지와 자부심과는 멀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그 내용을 이제 반도사관, 소환사관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죠? 예, 그 반도사관, 소환사관과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반도사관은 결국은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아예 한반도 그림을 그려놓고 박스를 처리합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는 뭐냐면 이 박스를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나면 지금 우리나라 뭐 학자들이 주장한다는 것처럼 유사사고로 몰았다. 그럼 그런 증거가 있느냐? 이번에 제가 다 찾아냈습니다. 예. 조선 총독부의 그 지방 문서까지 뒤져가지고 어디까지 우리나라를 탄압했는지 역사를 탄압했는지를 찾아냈는데 그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 예로 그 대일항쟁기 때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만주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만주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찾아야 될 역사라는 그런 논리 속에 책을 쓰니까 바로 조선 총독부에서 그 책을 출판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도사관이라서 쉽게 말한다면 한국의 역사는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찌그닥 하면서 결국 당쟁으로 막은 나라가 바로 이 조선이다. 당연히 식민지를 당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입니다. 그 속에서 반도사관을 만들어놨는데 참 요즘은 이제 재미난 것이 뭐냐 아이러니한 것은 과연 한국인들이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국인들이 과연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았을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계속 조용하게 살아왔을까? 결국은 저는 결론을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요구한 대로 한반도에 갇혀있던 민족이 아니라 너무너무 전 세계 옛날부터 글로벌한 민족이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 고대 한국의 문화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지금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 문화가 왜 여기 와 있을까? 다른 세계사를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 한국하고 연결되는 문화 고리가 많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역사를 공평하게 본다면 옛날 문화가 교류했던 흔적인데 이것을 왜 인정 안 하느냐? 우리 한국인들 스스로가 그 문화를 인정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일본이 만든 반도사관, 한국의 역사는 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그 논리의 틀 속에서도 지금도 아마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뭐 반도사관을 깨고 이제 대한사관으로 이제 예. 가야 된다는 예.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 이제 대한사랑의 대한은 예. 어떤 분이 생각하는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은 우리 한국의 대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류 모든 문화의 보편적인 그 문화 정신을 이야기할 때 대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대한사랑에서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역사를 강조하고 한국의 문화를 뛰어나다. 남의 나라는 열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 인류는 하나의 문화권이었고 하나의 행정 문화권이었다는 그것을 고대 역사라든지 정신 문화를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지금 이제 세계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참 한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정도 되면은 우리가 배웠던 역사를 보면은 한반도 북쪽에는 한사군이 있고 그 남쪽에는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역시 그 식민사관의 한 흐름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죠? 맞습니다. 어느 면에서 쉽게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방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조선 총독부하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 학술 단체가 이 책을 써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강의라고 한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면 북부는 진화의 영토고 남쪽은 임나의 영토라고 틀림없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거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냐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역사를 바라보거든요.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예. 북한까지를 자기들 고유 영토 지역으로 아예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야,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관 그대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북쪽은 진화의 영토고 한반도 북쪽은 진화의 영토고 남쪽은 임나의 영토라고 틀림없이 표기해 놨는데 문제는 그 역사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조선 총독부 식민사관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그래도 요즘은 뭐 한국 사회에서 그 임나일본부 문제는 많이 부정하지 않나요? 아직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임나일본부는 아마 영원히 가지 않을까. 아, 예. 요즘 아마 이제 역사 관련된 분들이 많이 알려지다시피 평양의 한사군 문제는 많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참 믿었던 기자조선, 이만조선, 낙랑군, 대동강설 이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최근에 학술대를 보니까 그 낙랑군 교시설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 그대로 평양에 있던 낙랑군이 요동으로 이사를 갔다는 그렇게 참 학술대를 하는 걸 보고 참 배꼽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예를 들거든요. 말 그대로 가장 강력한 고구려가 지배를 했을 때 낙랑이 피난을 갔는데 요동으로 갔다. 그럼 저는 그럽니다. 저 같으면 강력한 고구려가 있으면 피난을 밑으로 가지 왜 그 고구려를 물리치고 요동까지 갈 힘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아무 말을 못 하거든요. 어느 데서 보면 거기 제가 일제시대 때 기록을 본다면 그 금서령의 주장 벌써 조선 총독부에서 낙랑군 교치설 이야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 시대 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데서 보면 지금 한국 사학계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느냐. 조선 총독부 그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임나 문제 그 한사군 문제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많이 이제 속된 말로 지금 왜곡됐다는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내용이 지금 어디로 전환되고 있냐면 한국 사학계가 임나로 전환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임나를 과연 지금 한국 역사학계에서 일본하고 옛날 공동 연구를 할 때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고 이렇게 공동 잠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한국 사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달리하고 성격을 달리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반드시 우리 역사 가야사에 반드시 싣고 있고요. 일본 천황과에 관련된 역사 그리고 일본의 역사를 아주 요약한 하보집을 봤는데 문제는 뭐냐. 임나 일본부가 정사로 그 내용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것이 일본의 지금 어느 데서 보면 역사관이라 바라보는데 절대로 어느 데서 보면 그걸 보면서 야 일본은 임나 일본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고 문제는 국내에서 그 내용을 동조하는 그런 연구가들이 아직도 우리 국내 사학계에 있다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참 암담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해 나간다면 한국 사학계는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의구심 많이 갖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이제 친일 잔재를 이제 해소하고 척결하자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마당에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그 올바른 그 참모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이 그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이제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려는 그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동북공정은 어느 면에서 보면 어떤 학자는 진행 중이다. 어떤 학자는 끝났다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판단은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뭐 이제 전 세계 다니다 보면 뭐 도서관이라든지 서점을 보면서 중국에서 나온 책자라든지 이런 자료를 쭉 봅니다. 보면서 판단하는데
말 그대로 중국은 지금 중화문명 성전공정이라는 단계 속에서 역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작업이 동북공정이죠. 보면요. 이게 중국에서 방향에서 봤을 때 동북방의 역사, 결국은 우리 한반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를 제가 강의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역사에 관련된 분에게도 질문 드리고, 선생님 동북공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냐? 학생들도 그렇고 중국이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 왜곡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알고 있는 동북공정이라고 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자료에서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중국의 동북공정은 그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 역사가 지금 중국 역사로 편입되는 과정을 우리는 동북공정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몇 년 전에 책자가 연구 서적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를 중국사로 편입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당군조선을, 고조선을 주나라의 지방정권으로 이제 학술지에서 표기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동북공정이 단순한 한국의 역사 왜곡을 터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국 상고사 전체를 완전히 이제 중국화하는 쪽으로 다 들어섰다. 그러면서 지금 더 이제 충격적인 것은 역사를 이제 중국화시키면서 그 속에 녹아 있는 문화까지 이제 중국화를 시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검은고, 뭐 씨름, 그네뛰기, 뭐 수많은 그런 한국의 고유 문화가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은 어떻게 그것을 지켜낼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야만 그 동북공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노력 자체가 지금 한국 역사학계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상당히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심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한국의 역사학계라든가 역사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또 말 그대로 그런 증거 자료를 들이대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도 있는데도 왜 이것을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이걸 부정하는 이 역사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을까? 그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이기지만은도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임나 일본부 이제 정사로 표기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응해 가지고 한국의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이 역사 바로 잡는데 누구나 다 이제 나와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국력의 문제로 이제 그 몰아버리면 참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발행된 이제 지도에도 보면은 이런 지도에 그 고대 지도가 이제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47억을 들여가지고 동북아 역사에 대한 지도를 고대사부터 쭉 그렸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뭐 누구나 국민들이 알고 있죠. 보면 또 인식했던 내용, 그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은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이 알고 분노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관련자들은 관련하신 분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가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틀림없이 그렸다. 그랬는데 뭐 역사학자가, 민족사학이라는 역사학자가 포토샵으로 지웠다 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련된 지도를 그렸던 그 재단의 이사장님께서 직접 독도가 안 그려졌다고 하는 내용을 음성 녹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주장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고, 말 그대로 독도는 빠졌습니다. 역사에 빠져 있었고, 또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한사군 문제, 평양의 한사군, 기자조선, 니만조선 한사군이 영원히 지금 지워지지 않는 식민사학의 우리나라의 틀인데 보면요, 그 사관을 유지할 수 있는 지도가 만들어짐으로써 말 그대로 동북공정에 대한 빌미를 스스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줬다, 이렇게 제공을 해줬다는 것이 가장 큰 원죄론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관련된 문제가 된 지도, 47억 지도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보면요,
이것이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후원해 나온 지도인 담기양의 중국사의 지도입니다. 문제는 제가 원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해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내용 역사 전체를 안다면 아마 국민들은 지금 47억 지도를 넘어서 가지고 더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문제는 이 중에 일부분이 공개가 된 것이 동북아 역사전에서 그랬던 47억 지도 중이 그 내용입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아까 독도 이야기는 했고 보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한사군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북한까지가 완전히 중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내용을 연속을 해가지고 만리장성의 방향도 벌써 우리 한국 나라로 이게 평양까지 연결된 지도가 이 그림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 지도 내용이 그냥 거기서 뭐 이렇게 한사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나라, 위나라 이런 그 다 걸쳐가지고 한국의 이 고대 역사책에 보면 북부는 아예 중국 땅인 것처럼 이 책에 그대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까지 공개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아마 너무너무 분노할 건데 문제는 일부분이 여기 내용이 이번에 동북아 역사 지도에 나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번에 빌미를 준 것이 뭐냐면 임나 1분부를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빌미를 준 지도까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배꼽 잡는 것이 뭐냐면 이 삼국지 누구나 다 읽어보셨죠? 삼국지 아마 100번 읽은 사람도 많고 1000번 읽은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과연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영토 나중에 조조 뭐 4, 5년 뒤 위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위나라의 영토가 어디까지냐? 누구나 다 압니다. 삼국지. 그건 중국의 역사, 지금의 중국 역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도도 그렇고 여기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경기도까지가 이 나라 지도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중국 지도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일본에 관련된 지도를 다 봤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에서 발행한 지도하고 일본에서 발행하는 우리는 고대사 지도는 쌍둥이 지도입니다.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에서 동북공정 주장하는 그 내용이 일본의 역사책의 지도에 그대로 실려 있고 문제는 그 내용이 이번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랬던 47억 지도 물론 폐기가 됐지만 어떻습니까? 또 큰 문제가 된 것이 2012년 사건입니다. 미 의회에 관련된 사건인데 CRS 보고서 사건이라고 온라인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제목부터가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걱정하는 것이 중국이다. 왜? 중국이 벌써 한반도 통일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주 내용이 뭐냐면 동북공정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를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해달라가지고 2012년 CRS 보고서가 우리나라에 날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라든지 그때 동북아 역사단 이런 분들 역사 관련된 분들이 답변서를 미국으로 보내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국회가 뒤집어졌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떠나서 결론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미 의회로 보낸 결론은 뭐냐? 중국의 주장이 맞다는 쪽에 보고서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북 통일을 원하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 한중일의 역사전쟁에 대한 배경을 모르고 지금 남북 통일을 원한다면 이거는 참 저는 꿈꾼다고 보거든요. 과연 남북 통일에 대해서 그게 남북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과 일본인데 저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왜곡해가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북 통일을 외친다는 자체는 저는 참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그렇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역사재단의 그 보고서는 너무너무 참 충격적입니다. 그 부분은 폐쇄가 됐기 다행이지 뭐 다시 살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뭐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주어진 기회조차 이제 바로잡지 못하고 다시 그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의 내용이 이제 반복된다면 아마 두고두고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한사랑에서 한민족의 역사 바로찾기 운동을 벌이는 그러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듯 싶습니다. 역사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런 역사를 논하는 것이 왜 자꾸 고대사인데 과거사를 근대사든 고대사든 근대사든 과거사인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저는 그럽니다. 이 역사는 고대사 근대사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에서 뿌리하고 뿌리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 역사관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한국에 미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결국은 지금 대한사랑에서 역사를 논하는 것은 딴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대한의 역사의 미래입니다. 우리 역사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역사 광고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사랑의 이완영 수석본부장님을 모시고 우리 역사와 정신에 깊숙이 자리한 그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식민사관이 만들어진 그런 과정, 그 식민사관의 내용, 그리고 식민사관이 이후 우리 역사에 준 폐해가 어느 만큼 심각한지를 아마 잘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한시바삐 바로잡고 민족의 긍지를 아마 회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지금 뭐 활동하시는 뭐 이제 이런 그 역사 바로잡기 운동에도 많은 그 뭐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대일항쟁기에 독립지사들이 전하고자 했던 한민족의 뿌리 역사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어느 면에서 보면 참 잘못 알려진 것이 그 대일항쟁기 때 고정이 된 것처럼 금정이 된 실정이 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독립투쟁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역사관을 뒤져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는 그분들의 역사관이 아예 조명 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독립투쟁을 했는지를 역사 정신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에서는 독립투쟁했던 분들의 역사관이 아예 없습니다. 정한론, 언젠가는 이제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그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원히 조선을 일본의 노예 국가,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운동사는 말 그대로 투쟁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지금 한국 역사의 역사책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보면 이 독립투쟁사가 너무나 축소돼 가지고 거의 국민들이 모를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유명한 분 몇 분만 역사에 기억하는 그런 독립투쟁사가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역사로 좀 배우고 있습니다. 통합, 그리고 보천교 정산도 계열이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대종교라든지 이런 민족 종교는 말 그대로 독립운동 한 주체였는데 이 종교는 유사 종교로 분류해가지고 경무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말 그대로 탄압 대상으로서 이 관리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역사가 지금 현대사에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이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은 유사 종교로 몰려 있고 실제 이제 일본이 지지해주고 믿게 만들었던 그 종교는 어느 면에서 보면 독립운동사를 이끌었던 종교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부분도 대단한 큰 역사 왜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